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홍승시와의 안녕하세요. 최현우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이 바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또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추석에 버금가는 큰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한 해 추수를 마치고요. 저 감사하는 좀 마음을 갖는 건 뭐 동서양을 다 떠나서 늘상 있는 일이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좀 산다고 하면은 해외 명절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그쵸? 네,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증시 주식을 좀 하고 있는 그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외 공휴일을 좀 안 챙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국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합니다. 어제 또 미국의 경제 지표를 아주 잔뜩 발표하고 오늘 푹 쉬려는 모양인데요. 자, 어제 또 미국 시장 이에 관망세를 보이면서 흐름이 조금 부진했는데 이에 비해서 우리 시장 오늘은 좀 흐름이 아주 좋은 것으로 보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 시간 11시입니다. 11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19.포인트 상승한 2028.51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대단한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4.40포인트 상승한 693.18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 마이너스 1,376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514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랜만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23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 코스피 증시 넘어서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쪽에서도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53억 원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7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25억 원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간대에 열리고 있는 상해 종합주가지수 확인을 안 해보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쪽도 마찬가지고요. 상해 쪽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16.44포인트 상승한 3,664.37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와 중국 증시까지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장 초반보다도 더 좋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어느새 훌쩍 코스피가 2030선까지 향해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이런 상승 흐름 장 마감까지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멘토님 시청자 퀴즈 내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간단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퀴즈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문제도 잘 들으시고요. 보기도 마찬가지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디지털 및 음원 관련 주는입니다. 자, 보기 1번 쿠쿠전자, 2번 LG 하우시스, 3번입니다. KT 뮤직입니다. 네, 보기에 지금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요. 이 추첨을 통해서 최영동 멘토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너를 이어가야겠죠. 바로 최영동 멘토의 히든카드 알짜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관심 종목을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존에 말씀 좀 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은 최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추천드렸던 가격대가 125,000원 정도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조정폭 이후에 다시 한번 5일선과 21선에 다시 한번 좀 확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차분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도 마찬가지로 1.15%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시면서 보셔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제가 지속적으로 AS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한 2번 정도 관심 종목으로 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대 상당히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잔기 이평이라고 할 수 있는 200에서는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기에는 121선 자체가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121선에 대한 돌파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실적을 거둬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최근에 이번 주 화요일날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LG생명과학입니다. 자, LG생명과학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뭐 변동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과 더불어서 정배열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봤었던 가격대보다는 한참 좀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다시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LIG 인베니아라는 종목입니다. 자, 좀 현 시간부로 지금 200선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 쪽과의 연계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LIG 인베니아가 LG 디스플레이 내에 있는 이제 식각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그와 관련된 연관성을 좀 보류를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리 좀 보여주고 있는 급등세들 그리고 이제 거래량 부분들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워낙 좀 밑에 좀 놀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같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하지만 3,000원대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한 2달 정도의 횡보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LG 디스플레이 또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 뭐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옴으로 인해서 LIG 인베니아도 마찬가지로 3,0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하는 흐름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편에 대한 부담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렸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뒤로 하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흐름들,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의 200일선 돌파는 상당히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LIG 인베니아에 대해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11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는 저의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들 그리고 자세한 공부 방법들 그리고 자세한 어떻습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이 조금 지났죠. 저희 증시와이가 그동안 저희 그렇습니다. 종목들이 좀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목 이야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무료 방송까지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집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모든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많이 본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신성 FA입니다. 15년도 실적 성장세 지속. 네, 공정 자동화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죠. 신성 FA. 어제부터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세가 아주 대단한데요. 게시글만 봐도 반응이 참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게시글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게시글들이 오랜만에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상승 이유가 뭔가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M&A 얘기가 나오던데 맞나요? 라는 얘기 나오고요. 채무가 높다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하게 가네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게시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상한가 갈랑말랑 엄청난 수주가 있다는 소문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짚어봐야 될 게 엄청난 수주가 있다는 소문이 있나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전방 기업 쪽에서 확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성 FA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원천적인 얘기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업의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IT 종목군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15년도에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4년도를 넘어서서 2015년도에 벌써 영업이익이 72억 정도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록을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2014년도 한 해에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73억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15년도 9월달까지 발표했었던 당기순이익 자체가 122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은 신성 FA는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성도 분명히 있겠지만 중국 기업들과의 연계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공격적으로 국내 산업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 IT 이러한 이제 기반 산업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성 FA가 가지고 있는 공정 자동화에 대한 장비 생산 설비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 고점입니다. 2월달에 고점 자체를 어제자의 급등세를 통해 가지고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바탕을 그려줄 수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들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오늘자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납득이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퍼 자체가 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통상 이 업종에 대한 PR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한 12배 정도 이상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앞서 게시글에도 나왔듯이 채무가 높다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은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희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되면 지금권에서 굳이 매도로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음봉을 보았을 때 그냥 차익성 매물들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양봉이 보이는 한 꾸준하게 다시 한번 홀딩 전략으로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일단 신성 FA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솔고바이오입니다. 중국 사업 관련주 차익 매물 출회 중. 자, 솔고바이오는 의료기기 관련주인데요. 이번 달 초에는 정말 가파르게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시글만 봐도 조금 안타까움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조금 어지러운 게시글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수소수기 성과 무 중국 진출 불확실이라는 게시가 올라왔고요. 수출 계약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기사를 믿어야 하나요라는 게시가 올라왔습니다. 자, 기사 덕분에 주가가 싸졌다는 의견도 있네요라는 게시. 이럴 때 사측에서 확실한 답변 필요라는 게시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동요하지 않기에는 주가가 너무 떨어졌어요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동요하지 않기에는 지금 주가가 너무 떨어지기는 했는데 하루 만에 지금 10%가 훌쩍 넘게 내렸잖아요. 그나마 지금 낙폭을 조금은 줄여가고는 있는데 왜 이럴까요? 자, 일단은 뭐 게시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거의 뭐 대다수가 일단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잘 움직였습니다. 바닥권 잘 움직여서 6월달에 상당히 급등세가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6월달 이후 7월달 고점 만들어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세가 굉장히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깨끗해진 이후에 다시 한번 중국 사업에 대한 신성장 기업들, 신성장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빠르게 올랐습니다. 뭐 900원대, 1000원대였던 주가 자체가 2000원대, 3000원대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급등세를 좀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곽강을 받았었는데요. 일단은 뭐 최근에 나왔던 얘기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중국 사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시장의 눌림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제 테마성 아니면 이제 중국 하나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었던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중국 내 제품 공급 협의 기대감이겠죠. 수소수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수소수기에 대한 확대 정책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확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 간의 뭔가 이제 활발한 이제 M&A 관련된 내용들 또는 활발한 영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중국 사업 관련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뿐만 아니고 기업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수소수기 관련해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들을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이미 기업에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신뢰를 좀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좀 보더라도 상당히 좀 리스크 있는 자리에 임해는 분명합니다. 일정 수준에 대한 고점 흐름들 나와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직전 고점입니다. 직전 고점의 부분에서 1,5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좀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1,500원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이탈할 수 있는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들어내주고는 있지만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내일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양봉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최근 들어서 1,500원대에서 매수했던 물량들까지 같이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매수의 자리보다는 오히려 내가 매도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좋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변동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좋겠지만 일정 수준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수익 관점 아니면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보다는 오히려 어제자의 고점 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5일선과 21선을 다시 한번 상향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고바이오 기대감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조금 더 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아남전자입니다. 이틀째 급등세 연출. 아남전자 오디오 전문 기업이죠. 이 아남전자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지 게시글부터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들어오는 그 이름, 아남전자라는 네. 무엇이 아남전자를 상승케 하는가라는 게시로 올라왔고요. 20초 만에 충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진짠가요? 라는 얘기 게시로 올라왔고요. 이유 없이 가는 무서운 아남전자라는 게시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한 공시가 아직 없는데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말 그대로 이유 없이 가고 있죠. 정말 예, 정확한 맞습니다. 공시가 없는데 왜 가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어렵네요. 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홈 오디오 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뭐 그만큼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미디어 생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아남전자에 대한 상승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U5 브랜드입니다. 쉽게 말씀해서 SK텔레콤이 런칭을 한 U5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홍콩 시장,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900원대에서 2100원대까지 좀 올라가는 좀 급등세를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일정 수준에 대한 상승폭이 나오고 나서 아남전자의 특성을 좀 보시게 되면은 한 100% 정도 단기에 좀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성 물량들을 꼭 맞는 그런 연출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번 상승에 대한 주기 자체는 상당히 좀 짧았습니다. 앞서서 올해 급등세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2월달에 급등세 한번 나와줬었죠. 그 이후에 4월달, 5월달, 6월달 2개월 정도의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2개월에 3개월 정도의 조정세가 좀 나오진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9월달 말에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한참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또 2개월의 조정 기간들을 거치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의 급등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들을 일단은 100% 이상 돌파시키는 그런 이제 강한 연출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주가가 가지고 있는 습성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800원대에 대한 움직임들에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1차 급등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상당히 좀 잘 거쳤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뿐만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 구간에서 음봉대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좀 만족스럽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기대를 하면서 매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에서 요번에도 똑같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제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10월 달에 보여줬던 직전 고점 자체 2,000원대를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투자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매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매매가 약간은 조금 느리신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피를 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투자보다는 매매 시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로 이어갑니다.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지금 1020님이요. 안정 찾은 증시 투자해볼 섹터와 종목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일단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증시가 말 그대로 지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증시 전망부터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0.88% 강세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0.56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좀 보시기에는 증시가 굉장히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여전히 좀 이슈가 좀 남아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연일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이 한 500억 정도 지금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뭐 전체적인 골고루 업종들을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LG디스플레이든지 SK하이닉스 쪽으로만 좀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기관 쪽에 대한 물량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승 흐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고무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을 찾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11월 말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12월 달에 있을 예상이 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뭐 기관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 시장에 굉장히 좀 큰 화두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만들어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강력하게 좀 들어오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직전 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2050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2100포인트까지 올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구간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은 일정 수준의 종목군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따져보시게 되면은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투자처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조선업종이라든지 건설업종이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하고 나머지 업종군들에서 여러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뭐 SK하이닉스 정도가 좀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일정 수준 33,000원과 35,0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가 되는 수준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뭐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SK하이닉스가 오늘자의 상승 흐름들을 내일자까지 이어가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 만약에 이어나가주지 못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좀 다시 한번 더 밀릴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견인차에 해줄 수 있는 업종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점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시장에서 많이 눌렸던 종목군들인 것 같습니다. 음식료종에 대한 얘기들을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 한 해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연말 들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2월 달 연말 들어가게 되면은 클로징북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기관 투자자들이 수익을 확정을 짓는 기관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고점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뭐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슈가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따라 들어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배당주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은 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오늘뿐만 아니고 이제 증시 와이를 계속적으로 좀 하다 보면은 아마 질문들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12월 달 정도 되게 되면은 내년 전망들 어떻게 좀 보시고 계세요? 뭐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올 텐데요. 그때 되면은 또 그때 당시에 이제 2016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자 0.55%의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스토캐스틱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 좀 드리는데요. 여전히 과매수 영역에 들어왔다는 개념이겠죠. 쉽게 말씀해서 주가가 650에서 680, 90포인트까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 시장이 좀 더 올라가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00포인트를 강하게 넘어서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해가지고 700포인트 넘어서는 도전 자체를 6번, 7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되면 7번째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고 되면 다시 한번 좀 눌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눌린다라고 해서 아니면 시장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좀 나온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나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쳐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눌림목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점. 다만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들은 큰 그림 안에서는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눌림목 구간들을 잘 보자라는 점.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우상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시장에 대한 강세 방향들까지 한번 다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체적인 흐름까지 아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열정적인 답변에 좀 숨차 보이시는데요. 이어서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지금 7321님이요. LG 관련주들이 좋다는데 괜찮은 종목은?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죠. 오늘 지주회사 LG도 신고가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괜찮고 LG전자의 LG 이노텍도 좀 잘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정도 괜찮게 보시는지요? 어떻게 제일 좋아해 보이세요? 저는 LG 관련주 하면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저 기억이 나는 게 LG 생명과학? LG 생명과학 좋습니다. 맞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뭐 LG전자에서 지금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IT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LG전자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눌림목 위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좀 정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뭐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TV 판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전체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LG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행보가 상당히 조금 관심 있게 좀 그려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OLED인 것 같습니다. 애플 쪽에서도 이제 OLED 아이폰 7과 관련해가지고 OLED 채택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어제도뿐만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LG 디스플레이가 뭐 TV 판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LCD 패널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LG 디스플레이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OLED에 대한 시장 확대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확대 영역들 그리고 이제 TV 판매까지도 마찬가지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소비가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판매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LG전자 딱 하게 되면은 전기차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전기차라는 하나의 섹터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LG화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LG화학이 뭐 탑픽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삼성 SDI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같은 쌍두마차 역할을 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LG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군들 나는 뭐 다 자르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LG 지주자를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IT 쪽, 특히 전기차 쪽에서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인 LG화학 특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미처 해결 못하신 질문은요. 최영동 멘토의 무료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멘토님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을 좀 공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시청자 퀴즈 상당히 좀 간단했었습니다. 다음 중 디지털 및 음원 관련주는 오늘 퀴즈였고요. 정답은 3번. KT 뮤직이었습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최영동 멘토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퀴즈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최영동 멘토님 관심 종목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증시 Y를 시작을 하면서 LIG 인베니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요. 뭐 저희가 진행하는 사이에 상당히 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기에도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네요. 뭐 우연치 않게 뭐 LIG도 마찬가지로 LG 계열 쪽이기 그쵸?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200선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는 그런 이제 패턴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붙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며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 제가 마련했습니다. 우리 증시와이가 끝나는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이 종목에 대한 얘기들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